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11월에 있었던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이하면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미리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최현정 사단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수업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되는 그런 PPT를 띄워놓는 수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수능 수업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같이 수업을 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독해 1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인후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저께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로 좀 미룬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목이 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물을 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저기다 물을 좀 떠놨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잠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것도 실력인데 제가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인후염은 조금 달고 사는 편이라서 아무래도 직업병인 것 같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그래도 또렷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독해 1부분 틀린 문장 찾기 요거 하실 때요. 항상 문장을 볼 때 관련사부터 찾아주세요. 이게 관련사라는 말 자체를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되죠. 관련사는 이런 거 있잖아요. 흐름을 나타내는 말들. 수이란, 但是, 如果就 이런 것들을 우리 관련사라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6급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사자성어로 목숨 걸고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성어 별로 강조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 6급 시험에서 사자성어를 꼭 알아야만 이게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못 맞추고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관련사는 독해 1부분에서도 중요하고요. 독해 2부분, 어휘 찾기에서도 정말 중요하고 오늘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독해 3부분에서도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쓰기를 할 때 어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관련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관련사 시험을 매일 치거든요. 저는 오프라인에서는. 이거는 정말 열심히 외워야 돼요. 사자성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관련사를 먼저 찾아보고 관련사가 있으면 이게 짝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관련사 문제가 만약에 딱 나오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관련사 문제가 총 4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엄청 많이 출제됐죠. 그중에서 두 문제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거 네모 속에 있는 거 사실 이거 3, 4급 어법이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번 보도록 하면 只要A 就 B라고 하면 A 하기만 하면 B 하다라고 해서 충분 조건을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 예제를 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해요. 你的病 당신의 병은 只要就 뭐 하기만 하면 吃这种药 이런 약을 먹기만 하면 치유能治好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약도 있겠지만 이 약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只有 唯有다 똑같은 거예요. A, 차이 B라고 하면 오직 A 해야만 B 하다. 이건 유일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밑에 일부러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해봤는데 你的病 당신의 병은 只有吃这种药才能治好. 이 약을 먹어야만 오직 이 약이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 그 말은 다른 약은 없다. 이 약이 유일하게 너의 병에 잘 듣는 약이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짝이 다르죠. 只要는 치유, 只有는 차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우리 55번을 딱 보면 먼저 只要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只要A, 치유 B를 써야 되는데 지금 뭐를 썼어요? 완전 반대. 유일 조건에 쓰는 차이를 썼죠.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는 관련사만 알면 그냥 바로 한 2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은 여기가 只有가 어울리더라고요. 해석을 제가 막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오직 뭐뭐 해야만 才能保护, 보호할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58번 한번 볼까요? 보기가 되게 길죠.
겁먹지 말고 차분하게 관련사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데 보시면 뿌진이 나와요. 우리가 뿌진을 썼으면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고 해서 뒤에 문장에는 쉼표가 이렇게 있고 뒤에 문장에는 주어 앞에 나는 접속사 짝을 쓰고 싶어요 하면 얼치에 여기 선이 조금 올라갔는데 못 지워요.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고 나는 주어 뒤에다가 부사 짝을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예나 하이 같은 거 주로 많이 쓰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짝을 보세요. 짝을 뭘 썼냐면 접속사 종얼의 5급 단어죠. 따라서를 썼어요. 한국말로 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따라서. 전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종얼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얼치를 썼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관련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관련사는 정말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단 전제 조건. 평상시에 관련사를 잘 암기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제 문제는 문장 분석형 문제. 호흡을 하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것들에 호흡이 정확하게 잘 나열되어 있고 짝은 잘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7번. 먼저 관련사는 없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러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这份倡议书的发起人 해석이 잘 안 되면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사는 是 입니다. 뭐입니까, 여러분? 全世界健身爱好者提出的 전 세계의 헬스, 그러니까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을 애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스 애호가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是는 우리가 동등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제기한 것입니다. 제시한 것입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주어하고 목적어 호흡이 지금 전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사람이 주어였으니까 뒤도 사람이 나와야죠. 그래서 全世界健身爱好者 전 세계 헬스 애호가들입니다. 에서 끝나고 뒤추는 빼버려야지 사람이 사람입니다. 라는 동등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5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人 사람이 在 어디에 있으면 35도가 넘는 호와이 환징 중이라고 했어요. 외부 환경에서 停留 하면 머무르다 라는 뜻이죠. 6小时 이상 이건 시량보어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이때 뒤에 뭐가 또 붙어 있어요. 목적어일까요? 한번 봤더니 毫无防护 더. 제가 최근에 이 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 더는 어떨 때 쓰는 더인가요? 서술어가 있을 때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는 말을 우리가 부사어, 그냥 한국어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어를 뒤에서 꾸미는 말을 보어라고 하는데 부사어가 서술어를 꾸밀 때 난 짝이 없어도 돼. 그냥 중간에 뭐 연결고리 없어도 그냥 바로 꾸밀 수 있어. 그럼 꾸미게 냅두면 되는데 연결고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이제 이 더를 쓰게 되고 보어도 대부분의 보어, 결과보어, 방향보어, 그리고 실향보어, 동향보어들은 더를 쓰지 않아요. 그냥 바로 붙이게 되죠. 방금처럼 실향보어, 동사 뒤에 바로 그냥 붙이게 되는데 정도보어, 그리고 가능보어, 팅더똥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보어에 한해서는 더를 하나 써야 되죠. 그때 보어가 쓰는 더는 요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더를 썼다는 거는 여기서 요까지는 서술어 앞에서 서술어를 꾸미는 말. 따라서 동사보다 어디에? 앞쪽에 넣어서 어순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 어순에 틀렸다. 부사어가 말도 안 되게 동사 뒤쪽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전형적으로 문장을 호흡하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잘 구분하고 수식 성분은 따로 또 구분해서 보면서 호흡을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펜 들고 앞에서 뒤로 쭉 밀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호응.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는 이 강의를 몇 년을 찍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요. 진짜 말하고 또 말하고. 오늘도 이제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모 속에서 기본 학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学习成绩好不好? 자, 학습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라고 했어요. 좋고 안 좋고 플러스도 얘기했고 마이너스적인 내용도 얘기했습니다. 只有要看 여긴 다 똑같아요. 뭐를 볼 필요가 있다? 学习态度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여러분 태도라는 말에는 색채가 없어요. 태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냥 중성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플러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태도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밑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뭐를 봐야 된다? 学习态度 하오를 붙여버렸어요. 학습 태도가 좋은지를 봐야 된다? 그러면 학습 태도가 좋으면 성적이 좋겠지만 안 좋을 때 좋지 않은 거, 마이너스의 짝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세 번째는 学习态度好不好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춰서 학습 태도가 좋으면 하오하고 짝이 되겠죠? 성적이 좋겠고 학습 태도가 안 좋으면 성적이 안 좋은 거하고 짝이 되기 때문에 네, 좋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是不是 줄여서 是否 能不能 줄여서 能否 高低 높고 낮다 好坏 좋고 나쁘다. 그 다음 요런 거 좀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이 잘 못 알아봤던 것들成功 성공하다의 정, 失败 실패하다의 败 해서 정败플러스 마이너스 6급 단어 胜负 우리 승부를 가리다 라고 할 때 승부 이기다 지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가 됩니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표현이 보인다면 그 주변이 이것을 쓰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60번 문제 바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一个人是否 라고 했죠. 용요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건강한 단어 잘 모르면 뭔가를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한 사람이 건강한 좋은 뭔가를 갖고 있는 것도 얘기했지만 아닌 것도 얘기를 했죠. 关键在于 관건은 어디에 달려있다? 넉만 있어요. 持之以恒더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이렇게 더를 붙인 거는 동사 꾸미는 말이에요. 해석 안 되면 넘어가면 돼요. 찬지아体育锻炼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뒤에는 체육, 단련, 운동에 참가할 수 있는 거 플러스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맞춰서 얘도 能否 그래서 참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 라고 해서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 이걸 가질 수 있는 거고 참가를 못하면 건강한 뭔가를 가질 수가 없다. 요렇게 짝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험의 독해 일부분에서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게 항상 잘 나오는 문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특히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 있잖아요. 얘는 꼭 뒤에가 관젠짜유 이걸로 고정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양이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문형을 꼭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독해 일부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독해 3부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요. 자, 독해 3부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관련사가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관련사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관련사에서 뭐를 찾으시냐면 우리 수이란 딴시에서 앞쪽 수이란이 있는지 루고 치우에서 앞쪽 루고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짝을 이용해서 풀어지는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6번 앞쪽을 쫙 봐도 관련사 없죠. 77번 앞은 막혀 있죠. 78번도 막혀 있죠. 79번도 앞이 없죠. 80번 쭉 가봐도 없죠. 그러면 일단 보기를 한번 또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서는 관련사의 앞부분을 못 찾았으니까 이번에는 보기. A에 없죠. B에 없죠. C에 없죠. D에 있어요. 꾸란, 네, 꾸란이라고 하면 물론 뭐뭐지만 이라는 관련사로 예를 들어서 돈도 물론 좋지만 그 다음에 짝으로 쉼표 뒤에 뭘 쓰냐면 주어 앞에는 그러나, 但是,可是이런 애들. 그러나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부사 예를 써서 건강도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D가 빈칸에 들어간다면 뒤쪽에 但是可是나 얘가 보이는 자리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뒤쪽 막혀 있죠? 77. 네. 뒤에 보면 네, 없죠. 네. 그다음에 78. 뒤에 없죠. 79번 뭐 있어요? 예, 딴이 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괜찮은지 한번 보면 学习固然重要. 공부가 물론 중요하지만 예, 그러나 뭐가 공부가 不是全部 전부는 아니다. 라는 내용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 넣어놓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사로 많이 풀릴 때는요. 저 세 문제 풀리는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 두 문제는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한 문제가 이렇게 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76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지금 앞쪽은 쉼표로 되어 있고 뒤에 요게 뭐냐면 병렬 관계를 나타내는 펀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병렬 관계를 나타내죠. 앞에 보면 有的是 어떤 사람은 뭐뭐하고 또 뒤에는 有的则是 또 어떤 사람은 반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병렬 관계를 이루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뒤를 넘어갈 게 아니라 76번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여기서부터 읽어서 이 사람의 특징을 좀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有的是 어떤 사람은 不愿学 공부하기 싫어해요. 出现焦虑,注意力不集中,缺乏自信等情况 이라고 했습니다. 出现 情况 어떤 상황이 나타나요? 초조해하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고 자신감이 결핍되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고 이런 경우를 좀 더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보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A부터 봅니다. 使用 뭐를 사용하면 相对通俗的 통수라는 말은 여러분 사전 찾으면 통속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뜻 되게 이상하죠. 알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쉬운 诊室名称 진료시 명칭을 사용하면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B 한번 볼까요? 属于 속합니다. 情绪和精神心理障碍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서와 정신적 심리적 장애에 속합니다. 가능성이 있죠. 앞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장애에 속한다. C를 볼까요? 成长为 뭐로 성장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人格健全 인격이 완벽하고 能快乐生活的人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다. 앞에 내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내용은 어울릴 것 같지 않고요. E는 저 같으면 해석 안 해요. 뭐라고 썼어요? 전자라는 말을 썼죠. 전자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후자하고 대꾸를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분명히 답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 지금 적합한 것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7번을 보시면 앞쪽은 막혀 있고요. 뒤쪽의 흐름을 타셔야 되는데 요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병렬 관계를 나타내는 아이가 나오고 뒤에 뭐가 보여요? 네, 후자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에는 뭘 썼어야? 네, 전자를 썼어야 하니까 해석 거의 필요 없죠. 정답은 바로 E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두 개 빈칸이 남았다는 거는 하나만 잘 넣으면 우리는 끝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마침표로 막혀 있죠? 뒤에 쉼표. 그럼 뒤의 흐름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有助于 뭐에 도움이 된다? 提示. 네, 제시하는 거예요. 社会更早的关注. 사회한테 좀 더 빨리 관심을 가지도록. 어디에 관심을 가지도록? 孩子的身心健康. 아이들의 심신 건강에 조금 더 빨리 관심을 가지도록 제시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A하고 C인데 우리가 아까 읽어뒀었거든요. 지금 문장의 맨 앞이잖아요. 맨 앞에 C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이런 즐겁게 사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사회한테 좀 말의 흐름이 맞지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를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진료실의 명칭을 사용하면 더 빨리 아이들의 심신 건강에 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避免出现
뭐를 피할 수 있다? 나타나는 거. 루안터이 하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의사한테 가고 진료받고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독해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석해서 맞나?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남은 것을 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솔직히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4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가를 좀 하면요. 11월 시험은 최근에 나왔던 독해 4부분 중에 5편이 전반적으로 속독이 제일 좀 잘 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딱 포인트만 잘 잡으면 답을 아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우리 한 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속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항상 단어에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호흡으로 넘기시면 되고 똑같은 걸 찾아야 되면 그 한자를 그대로 찾으시면 되니까요. 네, 첫 번째 8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果然在竹筒上写错字会怎么做? 라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거 위에, 잘 모르면 이거 위에 틀린 글자를 쓰면 어떻게 했나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랑 틀린 글자를 썼다라는 말을 위에서 나중에 찾아내면 주변에 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A, B, C, D를 꼭 읽고 올라가세요.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할 텐데 A, 用小刀刮 작은 칼로 긁어낸다. B, 用橡皮擦 지우개로 지운다. C, 涂抹颜料 두는 바르다. 뭔가를 바르다. 이걸 내가 해석을 잘 못하면 그냥 요거를 바르다. 切割 주통. 무슨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주통을 치에는 사실 5급 단어거든요. 자르다. 그래서 치에꺼 한다. 요렇게 봐두시고 올라가서 이제 이 말을 찾으셔야 돼요. 먼저 주통을 찾았더니 어디 있었냐면 1번 단락엔 아예 안 나오고 2번 단락에 주통상书写에서 写错了字 글자를 잘못 쓰게 되면 会用小刀刮 라는 말 어디 있어요? 똑같은 말 A에 있죠? 정답은 A 이렇게 됩니다. 보기를 읽지 않고 되게 급한 마음에 올라가는 그 심리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답이 나와도 좀 더 읽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읽다가 한 이 정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답이 나온 거 아닐까? 그때 가서 또 A, B, C, D를 결국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3배 정도는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더군다나 IBT는 이게 한 화면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스크롤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A, B, C, D를 좀 다소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도 한자를 좀 눈에 익히고 올라가시면 이거 아까 있었는데? 라고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왕시쯔라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怎么处理 어떻게 처리했죠? 이 책에서의 错字 틀린 글자를 어떻게 처리했죠? 이게 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 이름 슈밍하오라 그러는데 요게 위에도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위치 찾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요 주변을 잘 보면 될 텐데 A, 화 뭐를 그려요? 圆点 원 점을 그려서 表示废除 없애는 것을 나타낸다. B, 直接涂掉 두띄어를 봐줄까요? 직접적으로 두띄어 한다. C, 用纸 종이를 사용해서 티에 붙여가지고 覆盖 위를 가린다. D, 在错字旁边 틀린 글자 옆에다가 이 글자를 기록해둔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자리 선정은 쉬워요.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在王羲之的 이거 종 이 작품에서는 就有多处 여러 군데의 涂抹和修改的痕迹 두모하고 고친 흔적이 있다. 아까 두라는 말이 사실 B에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답이 B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단락이 끝났기 때문에 뒤를 읽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앞쪽 문장을 하나 더 읽으셔도 괜찮아요. 자, 앞에 문장. 如果 만약에 特别正式的文件 굉장히 정식적인 문서라면 出现错字时 틀린 글자가 나타났을 때人们通常会直接涂掉 너무 똑같이 답은 B.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시를 든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꾸안위, 우리 모르는 말이에요. 이곳에 관해 알 수 있는 거. 한자 잘 보고 황이라도 나중에 찾아내시면. 네, 그래서 요것에 관해 알 수 있는 거 A. 전시 굉장히 진귀하고 부이 쉽게 동 이해가 안 된다. B. 저땅 육금 단어 초즈 틀린 글자를 덮어 가릴 수가 있다. C. 능방 요거는 벌레 충자잖아요. 뭔가 벌레를 막을 수 있다. 이 정도로. D. 可做造纸原料 종이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단어를 무조건 찾아냅니다. 찾아내려고 했더니 3번 단락엔 안 나오고요. 4번 단락에 좀 넘어가서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포함된 문장부터 시작이 되면 됩니다. 古人 옛날 사람들은 还会用 뭐를 사용해서 이 종名为 이름이 요거라는 광시 광석을 사용해서 시오가이 초즈 글자를 꽂혔는데 취지자이 기재한 바에 따르면 이 아이는 짜이 뭐 할 때 시오가이 초즈 시 틀린 글자를 고칠 때 很好用 되게 쓰기 좋았대요. 아직 좀 답이 안 나왔죠. 只需 단지 뭐 할 필요가 있다. 두 이변 한 번만 칠하면 掩盖措字라는 말이 나와요. 掩盖 하면 까이가 덮다, 덮어서 가리다. 6급 단어. 그래서 덮어서 가릴 수 있다. 거의 비슷한 표현을 썼어요. 답은 B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88번 보시면 인황즈 우리는 모르는 종이거든요. 이 종이는 무슨 특징이 있죠? 이 종이를 나중에 찾아냅니다. A. 이 위 쉽게 지우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表面粗糙 표면이 거칠거칠하다. C. 皇家专用 황실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거다. D. 多用来作画 많이 사용해서 그림 그리는데 썼다 라고 했어요. 똑같은 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이 시작되는 곳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而且 게다가 古代有些纸张是很贵重的 고대의 어떤 종이들은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당따이더 당나라 시대의 이 종이는 이제 나와요. 예청 이름이 이거이기도 했다. 그런 건 필요 없고 타 통고 그것은 뭐를 통해서 染色和涂蜡制成 요것과 요거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치만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필요가 없어요. 纸张表面光 라고 했어요. 표면이 굉장히 꽝하다 그러면 반딱반딱 빛이 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아까 표면이 굉장히 거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B는 아닌 것 같고 가 좋다. 근데 이런 단어 없었잖아요. 괜찮아요. 요방총 벌레를 막는 작용이 있다. 근데 벌레 여기 안 났어요. 그거 앞에 문제에 나왔고 保存时间也较长 보존하는 시간도 비교적 길다라는 말에서 쉽게 오랫동안 보존하고 보관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기를 먼저 읽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단어에 기죽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독해 4부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각 5편 중에서 모든 이 한 편 한 편이 속독이 굉장히 좀 잘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 이름은 동메이화. 주인공 이름 기억해야겠죠? 좀 써야 했던,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됐던 단어는 동영상을 나타내는视频.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 맛있는 음식을 나타내는 美食. 꼭 써야 되는 단어였고요. 이번 쓰기는 제가 몇 년 동안에 이런 기억이 없는데 단락이 5단락밖에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천자가 나오잖아요. 단락 개수가 아무리 적어도 한 7개에서 진짜 많으면 12, 13개까지 보통 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천자일 때 이 정도의 단락 수면 제가 항상 뭐라고 강의했냐면 400자로 줄였을 때 딱 적절한 단락의 개수는 4개에서 5개가 보통 제일 적절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5개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적은 건 전 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단락 하나하나를 그대로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이걸 줄여보니까 결국은 또 이게 40%로 줄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락과 단락 간에
너무 이제 한 단락이 짧아진다거나 요 단락과 요 단락은 연결성이 어느 정도 있다거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조금 더 줄여요. 근데 5단락은 굉장히 적은 단락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뭐 이번엔 단락이 너무 적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단락이 되게 여러 개 있을 때 1번 단락, 2번 단락 이렇게 번호를 우리가 붙였을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이는 건 40%를 50%보다 더 적게 줄여내는 과정을 하는 건데 각 단락마다 무조건 40%를 뽑아내서 쭉 연결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중점 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어떤 단락은 정말 한 80%를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 어떤 단락은 특히 이렇게 막 12단락이 있고 이럴 때는 저는 아예 단락을 날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지 않고 단락별로 줄인다? 절대로 요약 쓰기에서는 좋은 요약 쓰기가 나올 수 없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패스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에 대해서. 그런 거 굳이 쓸 필요 없고 오늘 나올 거예요. 좀 문학적인, 뭔가 되게 문학적이고 멋을 많이 낸 그런 표현들도 보통은 쓰면 좀 안 어울려요. 글이 짧아지면. 인칭대사. 인칭대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직접 화법을 그대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길고 또 다 쓸 필요도 없고 보통 간접 화법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워라고 말했던 것이 타로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연습은 없고요. 지시대사, 나, 이것저것 하는 것도 원래 글에서는 라는 말로 바로 앞에 문장을 나타냈는데 앞에 문장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에 를 쓰면 안 된다든지 혹은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좀 연결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을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아까도 또 얘기했잖아요. 관련사. 오늘도 계속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뛰어넘게 되잖아요. 내용을. 여기 문장을 쓰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안 쓰다가 여기를 딱 쓰면 이게 연결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련사를 이용해서 연결성을 살려주면 훨씬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6급 쓰기는 10분 동안 천자의 글을 보고 35분 동안 그것을 써내는 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어로 그 정도 내용을 10분 동안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10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한번 10분 사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하면 일단 기본 규칙,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이걸 하게 되는 게 이런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앞에서부터 AI인 거야, 자기 머리가 지금. 그래서 암기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10분 동안 천자를 암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조금 외우다 끝나요. 그러면 이게 요약 쓰기로 점수가 나올까요? 앞만 자세하게 쓰고 뒤가 없는 글을? 이거는 절대로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고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지 표현을 지금 암기하고 다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읽으시냐면 제일 앞부분하고 그러니까 보통 1번 단락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돼요. 주인공 소개가 항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이렇게 연결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대충 이 사람에 대해 파악이 되고 끝에 어떻게 끝나는 걸 보면 과정도 유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읽는 과정에서 중간에 읽는 과정에서 이거는 필요 없겠다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읽는데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은 쓰기가 쉬워요. 근데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마무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글을. 뭔가 깔끔하게. 그래서 마지막 문장, 내가 이거를 끝으로 써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문장은 전략적으로 그냥 좀 암기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 그러고 그냥 대충 내용만 무슨 내용이었던 것 같아 하고 막상 내가 딱 쓰려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표현이. 뭔가 글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전략적 암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두시고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자, 이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읽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읽는다는 건 1번 단락은 안 읽어도 돼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이제 2번 단락부터를 얘기하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곳,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은 대략 그냥 후루룩 하고 여기까지는 대충 그런 얘기네 하고 넘어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부분을 써야겠다라는 이 나름의 머릿속의 계획을 세우면서 읽어내려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써야겠다. 여기까지는 너무 상세하다. 요 부분을 쓰자. 요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머지 한 이제 3분 정도를 남겨요. 글을 보지 않고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머릿속으로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런 내용을 쓰고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아직 글이 있을 때 확인. 다시.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거를 10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막상 딱 쓰기 시작하면 순서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얘기가 중간에 펑 뛴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검사하라는 거죠. 자, 이제 1분 전이에요. 끝나기 직전. 주인공 이름 확실하게 외워주셨는지 확인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문장을 좀 전략적으로 암기해보고 화면이 꺼지거나 아니면 이제 PPT는 종이를 뺏기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10분 사용법의 기본적인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거를 한번 읽어볼 건데 한국어예요. 한국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좀 직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중국어 습관 그대로 조금 해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국어니까 조금 빨리 읽어버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한 것처럼 1번 단락과 여기는 오늘은 5번이 끝이잖아요. 총 5단락이잖아요. 5번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떨까요? 이게 평상시보다 길이가 되게 길겠죠. 평상시에는 막 8단락, 9단락 이러니까 1번 단락 짧고 다 짧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한 단락 한 단락이 되게 길어요. 그럼 읽는데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 쌤? 그 대신에 남는 게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퉁치는 거예요. 자, 인터넷 블로거 DNC 샤오거 본명 동메이화는 1996년에 윈난 아시죠, 여러분? 네. 윈난 바오샨이라는 산의 한 외지고 빈곤한 작은 산악 지역에서 출생했다. 성장한 후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스촨 진관学院, 우리로 하자면 경찰학교에 입학했다. 파출소에서 실습을 할 때 현지에 산사태가 갑자기 발생했고 그녀는 산사태 재해에 저항하는 것과 관련된 중대한 경비, 보위 업무 중에 활약이 뛰어났고 3등 공로로 기록되었다. 병렬. 그럼 또 뭔가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일이 하나 더 있나 봐요. 2012년에 그녀는 불타는 버스 위에서 용감하게 군중을 구해냈고 정의를 보고 용감하게 행동한 대학생 등의 영예로운 호칭을 수여받았다. 자, 요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지금 1번 단락, 제 순서가 지금 조금 잘못됐는데 1번 단락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러한 영예는 동메이화에게 있어서 칭찬과 장려이고 격려였으나 그녀는 결코 이로 인해 교만하지 않았고 단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느꼈다. 경찰대학에서 졸업한 후 동메이화는 도시에 남아 분투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도시에서 집을 사서 부모님을 도시로 모셔와서 생활하고 싶었다. 뒤이어 그녀는 정두에 있는 대형 인터넷 회사의 마케팅팀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 비록 힘들었지만 그녀는 그래도 버텼다. 자, 그래서 1번 단락은 이 주인공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디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기본적인 소개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5번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촬영한 동영상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동메이화는 더 큰 용기를 내어서 최초의 꿈을 쫓아갔다. 그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획 준비하기 시작했고 윈난 특색의 원액, 흑설탕, 장미꽃전 등 상품을 진열대에 올려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혀끝 위에 윈난 시골을 맛볼 수 있게 하길 희망한다. 미래에 그녀는 또한 고향의 사탕수수와 장미꽃 재배 기지를 세워서 고향 사람들이 수입을 만들어 부자가 되게 이끌 계획이다. 이게 굉장히 지금 갑자기 이야기가 확 뛰었잖아요. 1번 단락에서는 인터넷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는 동영상 촬영을 해요. 어떤 동영상 촬영을 한다 그랬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윈난의 음식, 시골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는
느끼게 하는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16년의 어느 날 똥메이화의 아버지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고 그녀는 지금 상승 시기인 직업을 포기하고 사직하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돌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고향의 이런 외진 작은 산촌에서 어떻게 자신으로 하여금 수입이 생기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똥메이화는 전자상거래를 해서 지방 특산품을 판매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에서 있는 힘을 다해 한 달 동안 큰 소리로 외쳤지만 그러니까 광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 지명도가 없었기 때문에 설령 물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 아직 2번 단락 안 끝났어요. 당시 한창 쇼트클립이 일어나고 있었고 쇼트클립 이게 되게 짧은 동영상 요즘 우리도 그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너튜브 이런 데서 인터넷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기로 결정했는데 목표 시청자는 주위의 친지와 친구로부터 스크린 앞에 낯선 사람들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들에게 윈난의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또한 고향 바오샨의 풍토와 인심을 보여주려 했다. 이게 2번 단락입니다. 3번 단락. 그녀는 자신에게 띠엔시 샤오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띠엔시는 자신이 지금 있는 지역을 대표하고 샤오꺼는 자신의 호탕한 개성을 대표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초기에 똥메이화는 예전 몇 년간 일을 한 축적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인터넷 회사에서 일을 한 그런 지식들이 쌓였을 거잖아요. 그것에 의지해서 버텨나갔다. 그녀는 윈난 현지의 특산품과 맛있는 음식을 동영상 속에 촬영했다. 3번 아직 안 끝났어요. 그녀의 렌즈 속에서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대충. 고향은 새벽에 신선한 식재료를 밭에서 따서 뜨끈뜨끈한 식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고향은 전 가족이 둘러앉아 무릎을 맞대고 뜨끈뜨끈한 수증기가 가족의 웃는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것이었다. 고향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말 시적이고 정말 문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써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요약 쓰기에서는 바로 뭘 찍었는지를 그냥 말을 하면 돼요. 말을 하면 되는데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과 어려운 표현과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똥메이화의 동영상은 모두 길지 않았고 아까 짧은 걸 찍는다 그랬으니까 통상적으로 겨우 5분 정도였다. 이 5분 동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녀는 소박한 옷을 입고 어떤 내용이 진짜 나오는지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논밭 가장자리를 걸으며 각종 원재료를 채집하고 각종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다. 모든 요리는 네티즌을 놀라게 했고 마치 윈난 미식의 대문을 연 것 같았다. 이것도 참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안 쓸 거예요. 자, 4번 단락. 비록 축적한 것을 모두 썼고 내 지식을 다 쓰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똥메이화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버티며 끝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 노력은 뜻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 법. 요거는 어떤 속담을 하나 썼는데요. 어려우면 우린 넘어갈 거예요. 그녀는 점점 갈수록 많은 팬을 얻었다. 이제 성공의 길로 갑니다. 전문적인 기구와 계약을 한 후 그녀의 동영상은 해외까지 보급되었다. 네,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반년이 넘은 시간에 1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녀를 구독했고 동영상 재생수가 3억을 넘었다. 자, 5번 단락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끝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400자 수어요로 줄여보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1번 단락의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어디서 출생했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실습을 할 때 2가지 아주 뛰어난 일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넷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 요 3가지만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출생했다는 인터넷 블로거 띠엔시 샤오꺼 본명이란 말 안 써도 돼요. 똥메이화는 몇 년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글에서 되게 중요하다 연도가 뭔가 나중에 의미가 있다 이러면 모를까 아닌 거는 쓸 필요가 없고 기억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쓰셔도 돼요. 윈난은 꼭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 뭐를 봤어요. 윈난의 음식을 사람들한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향이 윈난이라는 건 중요하고 산 이름은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윈난의 외지고 빈곤한 하나만 쓰자. 빈곤한 작은 산악지역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성장한 후 아직 문장을 안 끝낼 거예요. 성장한 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결론만 얘기해요. 스촨도 안 써도 돼요. 진관 쉐위엔에 합격했다. 경찰학교에 들어갔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 두 번째는 실습할 때 일어난 2가지 일을 좀 간단하게 줄여서 실습을 할 때 현지에 산사태가 갑자기 발생했고 그녀는
당연히 어떤 업무겠어요? 산사태와 관련된 업무겠죠. 그래서 그냥 다 생략해도 돼요. 그녀는 활약이 뛰어나서 3등 공로로 기록되었다. 짧게. 그리고 다음 문장은 역시 연도는 빼요. 불타는 버스, 란샤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5급 단어인데 그런 게 어려우면 그냥 뭐 불이 난, 화재가 발생한 이렇게 피해도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집어넣은 거, 괄호는. 원래 없는데 그녀는 또한 해서 내용을 하나 추가하는 느낌을 줘봤어요. 그녀는 또한 버스 위에서 용감하게 군중을 구해냈다 말고 그냥 되게 쉽게 찌우른 사람을 구해냈다. 요건 제가 추가한 거. 정의를 보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대학생 등의 영예로운 호칭을 수여받았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일을 서술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거랑 연결이에요. 용감하게 이런 영예로운 수여받았지만 아직 문장 끝내지 말고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그러나 하나 넣으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는 결코 이로 인해 교만하지 않았다. 그런 성격이다. 네, 라는 것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바뀌어요. 졸업한 후에 뭐 도시에서 집을 사고 싶었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뭐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찍을 만한 기초가 될 만한 일을 언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적어야죠. 졸업한 후 바로 내려와서 그녀는 대형 안 해도 돼요. 인터넷 회사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 비록 힘들었지만 끝까지 버텼다. 요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목이 너무 아파서.网络博主, 우리가 블로거를 보커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거의 주인 해서 블로거를 보주라고 합니다. 网络博主电视小哥董美华는董美华는出生于云南贫困的小山区长大后考上了警官学院 요게 한 문장. 实习时 실습을 할 때 当地突发 하면 突然发现 突然出现 突然发生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발생했다. 니 시류, 니는 흙이고 시 돌멩이 같은 것들이 리우 산사태, 흘러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했다. 타表现突出,表现하면 활약, 품행, 태도가 아주 뛰어났다. 베이지, 뭐라고 기록되었다? 싼덩공, 3등 공로로 기록이 되었다. 하이, 요걸 추가했어요. 그녀는 또 짜이, 어디에서? 아까 잠깐 말했는데 란샤오는 5급 단어긴 해요. 불타는. 근데 어려우면 그냥 파생火灾的 화재가 발생한 공交车上 버스 위에서 찌우른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을 구해서 被授予 수여받았다. 见义勇为大学生이라는 见义勇为라 그러면 아까 여기 뜻이 있었죠. 정의를 보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대학생이라는 영예로운 청하오를 수여받았다. 청하오는 6급 단어인데요. 청후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청후 같은 경우는 우리 언니, 아빠, 엄마,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간단한 일반적인 호칭을 얘기하는 거고요. 청하오라고 하는 것도 사전 찾으면 호칭이라고 나오지만 이거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100대 중소기업 아니면 올해의 100대 우수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타임지의 올해의 100대 인물 요런 호칭, 우리 일반적으로 받기 좀 힘든 거 그런 호칭을 얘기합니다. 이런 영예로운 호칭을 수여받았지만 아직 문장 안 끝났죠? 딴 하나 넣었어요. 그러나 타빙부 인츠 인 뭐 때문에 츠는 우리가 쩌로 시작하는 말 다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 이 때문에 지아오 교만하지는 않았다. 자 이제 졸업 후로 갑니다. 毕业后他进入一家互联网公司工作 인터넷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虽然辛苦 비록 힘들었지만 但他还是坚持了下去 끝까지 버텨냈다. 요렇게 해서 1번 단락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2번 단락하면 2번 단락에서 중요한 건 일단 아버지가 병이 났기 때문에 일을 그만뒀다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뭘 하려고 했다? 전자상거래를 해서 지방 특산품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짧은 동영상을 찍기로 결정해서 윈난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게 세 번째. 요 세 개의 흐름이
예, 2번 단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만 딱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16년 어느 날,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하셔도 돼요. 동메이화의 아버지가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고 그녀는 자 뭐만 쓸 거냐면 사직하고, 왜냐면 직업을 포기한단 말은 결국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직하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돌보기로 결정했다 하지 말고 그냥 돌봤다. 요렇게 처리를 할게요.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이 말 있잖아요. 그러나 고향의 이러한 외진 산소에서 어떻게 자신으로 하여금 수입이 생기게 할 것인가? 요 말을 뭐라고 줄였냐면 새로운 말.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앞에 동메이화가 나왔는데 굳이 또 동메이화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녀는 전자상거래를 해서 지방 특산품을 판매했는데 자, 뭐 SNS 계정에서 힘을 다해 한 달을 큰 소리 쳤다. 필요 없고 그러나 하나 넣어줄게요. 그래야 연결이 좋아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이야기. 뒤에 지명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었다. 같은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 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시에는 쇼트클립, 짧은 동영상이 원래는 신치, 흥기가 되고 있었다. 근데 뭐 너무 어려우면 유행하고 있었고 인터넷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동영상을 찍기로 결정했는데 사람들에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들에게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 글에서는. 왜냐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스크린 앞에 낯선 사람들로 목표 시청자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가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쓸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사람들에게라고 해야겠죠. 사람들에게 윈난의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려 했다. 요 뒤에 이것도 보여주려 했던데 이것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윈난의 음식이기 때문에 아까 읽어본 바로는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중국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뭐 연도 안 쓰셔도 돼요. 2016年一天董梅华的父亲生病进了医院. 타치우, 여기 지우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병이 나서 입원하자 그녀는 바로 다음 문장을 굉장히 연결성 좋게 이렇게 끌어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지우, 辞职回家, 사직하고 집에 돌아가 照顾父亲했다. 为了挣钱,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버렸어요. 他做电商, 电商이란 말이 전자상거래를 해서 销售土特产 하면 지방의 특산물을 판매했다. 可一个月过去了, 새로운 말이에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났지만 却什么都没卖出去,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 当时短视频, 짧은 동영상이 正在流行, 유행하고 있었다. 因为在互联网公司工作过, 이런 인터넷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他决定拍摄视频, 동영상을 찍기로 했다. 아까처럼 그렇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向人们, 탐험이 아니라 人们, 사람들에게 展示, 보여주려고 했다. 云南的美食美景,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자 했다. 2번 단락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단락입니다. 이 내용 있죠. 왜 자신에게 DNC 샤오꺼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이 글 전체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저 포기. 안 적을래요? 동영상을 촬영한 초기의 동메이화는 예전 몇 년간 일을 한 축적에 의지해서 버텨나갔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인터넷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녀는 윈난 현지의 특산품과 맛있는 음식을 동영상 속에 촬영했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같은 걸 보여주려고 한다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쓸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3번 단락 아직 남았어요. 자, 보세요. 그녀의 렌즈 속에서 아까 그거, 고향은 이런 것이었다. 진실함이었다. 하나도 안 쓸 거예요. 바로 갈게요. 이제 그녀라고 할게요. 동메이화는 3번 단락에서 이미 이렇게 앞에 동메이화 이렇게 자꾸 나왔잖아요. 그런 경우는 굳이 자꾸 이름을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오늘 글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동메이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름을 써주면 되고 주로는 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동영상은 모두 길지 않았다. 쓸데없는 말. 아까 짧은 거 찍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녀의 동영상은 겨우 5분 정도였는데 연결. 이 5분 동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녀는 소박한 옷을 입고 가장자리 필요 없어요. 논밭을 걸으며 각종 원재료를 채집하고 각종 맛있는 음식을 요리했다. 네, 그리고 모든 요리는 네티즌을 감탄하게 했다, 놀라게 했다는 좀 어려운 단어였기 때문에 제가 감탄하게 했다. 요 부분만 적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전체에서 진짜 조금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그녀가 찍는 동영상의 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락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她的视频 그녀의 동영상은 只有5分钟在这5分钟里이 5분 동안 她穿着朴素的衣服朴素, 소박한 옷, 6급 단어인데요. 走在田间, 네, 밭을 걷고 采集各种原材料, 각종 재료를 채집해서 烹饪, 6급 단어, 요리해요. 各式美食. 每一道菜, 모든 요리는 都让 누구로 하여금, 网友, 네티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들었다. 감탄하게 만들었다. 자, 3번 단락 끝나버렸어요. 자, 이제 4번 단락. 비록 축적한 것을 모두 썼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해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똥시어머니는 여전 스트레스를 다시 조언을 했다. 자, 이 4번 단락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이 얘기는 이 4번 단락의 메인이 아니에요. 4번 단락의 메인 내용은 뭐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드디어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가요. 그녀는 아까 이런 속담 못 쓰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녀는 점점 갈수록 많은 팬을 얻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갑자기 쓰니까 연결성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를 하나 딱 넣으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 있죠. 종이 넣을 거예요. 그녀는 마침내 점점 갈수록 많은 팬을 얻었고 전문적인 기구와 계약을 한 다음에 동영상이 해외까지 보급되었다. 이게 4번 단락에서 하려는 주요 얘기잖아요. 반년이 넘는 시간에 하나는 제가 그냥 뺐거든요. 180명이 넘는 사람이 그녀를 구독했다는 빼고 요것만 써도 동영상 재생수가 3억을 넘었다. 왜냐면 다 기억하기 너무 힘들어요. 숫자 기억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정말 외워야 될 거는 못 외우고 엉뚱한 걸 우리가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됐다는 것만 잘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他终于 새로 넣어준 거예요. 渐渐收获了越来越多的粉丝 갈수록 많은 팬들을 얻었고 和专业机构签约 하면 계약을 한 다음에 他的视频还被推广到 5급 단어 어디로 보급되었다? 海外 해외까지. 半年多时间视频播放量 재생수가 超过3亿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단락입니다. 5번 단락은 앞에 촬영한 동영상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또 할 필요 없는 얘기고요. 시작이 나오니까 한번 이름 적어도 돼요. 동메이화는 용기를 내어 최초의 꿈을 쫓아왔다. 그게 뭐냐면 그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원액 흑설탕 이거를 어떻게 적어요? 그러니까 빼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 너무 요 표현 있잖아요. 시적인 표현 혀끝 위에 윈난 시골을 맛볼 수 있게 하기를 희망했다. 그렇게 안 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윈난의 시골 미식 윈난의 시골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길 희망했다. 희망한다. 요렇게 하고 맨 마지막 문장을 포기했어요. 지금 이건 제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뒤에 보면 미래의 그녀는 사탕수수도 언제 외우냐고요. 사탕수수와 장미꽃 재배를 기지를 세워서 마을 사람들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게 이끌려고 한다. 이 내용은 이 전체 글의 내용에는 약간 생뚱맞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딱 이거잖아요. 인터넷 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을 기초로 짧은 동영상을 통해 윈난의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는 것이 나중에 정말 인기가 많아져서 최초에 생각했던 거. 그래서 윈난의 시골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맛볼 수 있게 하려고 한다가 제가 볼 땐 끝이거든요. 이 글에. 끝났는데 또 뭐 부자가 되게 하고 저는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이 글에서 쓸데없는 말이 더 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董梅花鼓起勇气 용기를 내어서 追寻最初的梦想 최초의 꿈을 쫓았다. 他开始准备电商平台 电商 전자상거래 平台 플랫폼 希望 뭘 희망해요? 让更多的人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品尝到 맛볼 수 있게 제가 만든 말은 윈난乡村美食 윈난의 시골의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해놔야 나중에 내가 좀
정말 자연스럽고 멋지게 글을 끝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글을 줄여봤는데요. 저는요, 3번 단락으로 그냥 확 줄였어요. 첫 번째 단락은 똥메이화에 대해 기본적인 소개 나왔던 거 있잖아요. 예, 그거 1번 단락 따로 빼고요. 2번, 3번은 고향에 돌아가서 동영상을 찍게 되는 그 과정. 네. 4번은 동영상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인기가 되게 많아져서. 그래서 처음에 꾸민 윈난의 시골 미식을 알리고 싶어 한다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오늘은 딱히 주제성이 있는 글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어떤 도리를 일깨워준다거나 교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직 똥메이화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이 사람을 제목으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 더 있었죠. 블로그로서의 이름. 그래서 DNC 샤오끄 똥메이화라고 하면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쓰기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정말 까랑까랑하고 예쁜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놈의 이노염이 저 이거 찍으려고 지금 4일째 링거 맞았거든요. 근데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좀 많이 막 이런 소리도 내고 물도 막 마시러 가고 이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정성을 봐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내용만큼은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다시 한번 쫙 정리하시면 항상 이게 나오는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쓰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종의 약간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많이 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쳐버리는구나. 이런 표현은 이렇게 줄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 개만 보지 마시고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쓰기도. 뭐 단락이 되게 많은 것들, 단락을 아예 버려버리는 것들,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좀 여러 개를 모아서 보시면 쓰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 좀 좋지 않은 목소리와 함께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